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레오 톨스토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영상 두 번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앞서 올렸던 굿바이 2024년, 웰컴 2025년도 꼭 한번 다시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머지 부분들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시 읽어드렸죠. 그 레오 톨스토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눈도 감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짧은 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실을 보라. 인생은 한순간이다. 지금 보고 계신 PPT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띄워놨느냐. 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계획과 목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앞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흥분되셔야 됩니다. 좀 서치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이 할머니 계시죠? 104세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최근 104세. 104세인데 어느 신문에 보면은 뭐 나이를 또 계산해서 그런지 103세, 뭐 102세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100세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04세 나이에 세계 최고령 스카이 다이버.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이런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심겨진 그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쁜 것들은 희석하고 버리고 점점 뜨겁고 좋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가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00세 넘으신 분도 스카이 다이빙 하신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연세가 100세는 안 넘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0세 넘은 분이 제 유튜브 들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 대부분 다 하실 수 있다.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숫자다, 나이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참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물론 젊은 축에 속하는데 정말 이 할머니나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라톤 뛰신 분이죠. 92세입니다. 92세인데 이분도 결승전에 돌파하셨습니다. 11시간 22분. 굉장히 힘들게 들어오셨죠. 그렇지만 11시간이나 걸려서 통과했다고?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단하다. 그 생각 하시는 것처럼 와, 11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었을까? 이런 굉장히 경외심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도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내적 갈등이라든지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환경, 시간,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써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라고 빨간 줄로 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장벽들도 허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SNS나 이런 기사들 보면은 각종 부정적인 걸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요즘 또 세상이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매번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주입시키고 노출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뇌와 우리 마음도 부정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좋은 내용, 좀 아름다운 이야기, 뭐 선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한두 건 나오는 거고 99% 아니 거의 100%입니다. 다 부정적인 겁니다. 안 좋은 소식들, 시끄러운 소식들.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맙시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열심히 뛰시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또 독서도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정의해보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정의해보라.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번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외부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질문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휩쓸려 갑니다. 세상이 정한 대로 내 주위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휩쓸려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물론 좋은 거고 또 올바른 지향점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은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겁니다. 말은 거창하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지만 전 스스로에게 힘들 때마다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이겁니다. 일하기 힘들죠. 그리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주 7일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뭔데?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있죠. 이 일들을 빨리 정리하고 쉬는 거 혹은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풀립니다. 훨씬 나아집니다. 그걸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달려가고 또 주춤하다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소용돌이 치는 그 파도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밑에 한번 봅니다. 제가 PD수첩에서 이런 다큐를 많이 보는데 캡처해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88년도 국민연금제도 도입되신 거 아시죠? 뭐 횟수는 모르더라도 국민연금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다.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 수령,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은 평균입니다.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딱 절반이니까 함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5만 원이랍니다. 65세 이상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5만 원 수령한답니다. 자, 물론 공직생활 뭐 3, 40년 하신 분은 몇백만 원도 받긴 하는데 평균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 최소 생활비입니다. 노인. 자, 여러분들 노인 안 될 것 같습니까? 노인 되죠. 금방 옵니다. 그리고 노인 되신 분들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70대가 저도 넘으셨는데 자, 저희 부모님이 하는 말씀, 요즘에 최근들을 하는 말씀 이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빨리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금방 찾아오니까. 자, 노후 최소 생활비는 인당 124만 원. 최소입니다. 최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124만 원. 자,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 알겠지만 배럴 라이프입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고 훨씬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액 가지고 우리 못 삽니다. 자, 그리고 적정 생활비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비용에 곱하기 2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만 원입니다. 177만 원. 적정. 177만 원은 있어야지 살 수가 있구나. 자, 1인당입니다. 인당이니까 부부잖아요. 곱하기 해보세요. 350만 원 넘어가죠? 이해되셨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노후에 특별한 재산 없고 재테크하지 않으신 분들 노부부 산다고 하셨을 때 350만 원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너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1, 20년 있다가 노인이 될 건데 저도 20년 있다가 이제 노인이 될 것 같은데 20년 있다가 이 금액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매년 몇 프로씩 오르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고 화폐가치 떨어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소 2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가정했을 때 4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부부가 있으면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입니까? 800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나은 삶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곱하기 2 합니다.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정도 월 돈이 들어와야 배럴 라이프를 살 수 있다.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저는 10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직시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내 일 그만뒀을 때 그것도 20년 후잖아요. 10년 후 퇴직 시점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리스크는 그 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전에 내려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퇴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보장됐고 그때까지는 정년이 보장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냐? 본인의 기술을 쌓아야 됩니다. 기술과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유망 자격증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촌에 가보면은 예전에는 공무원 열풍이 있었을 때는 그 젊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50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밤 그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6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지금 준비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금액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일한다. 정하십시오.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 목표를 고를 세팅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입니다. 자,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겁니다.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덧입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과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명확히 정의하라. 자,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급여, 그리고 노후 생활 수준, 인간관계, 갖고 싶은 자동차 등등 다 정의하십시오. 이거 하기 싫은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근근히 먹고 사시면 됩니다. 적으십시오. 적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이것도 안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100명 모아놓고 강의해서 이 강의 얘기하면은 10명은 좋다고 고개 끄덕거립니다.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강사가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많아야 한 명입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변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내가 조금만 변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표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목표입니다. 직접 손으로 쓰고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손으로 쓰는 거하고 타이핑 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손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손으로 써서 여러분들 틈날 때 기록하십시오. 저는 매일 합니다. 참고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녹음까지 해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조금 무리다 싶어서 요즘에는 그냥 쓰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 리포트라고 제가 아마 오래전 강의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 양식을 변형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경조사가 있어도 그 파일 갖고 가서 다 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목표, 제가 올해 24년도니까 10가지를 세웠다 그러면은 회색 음영으로 뒷장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따라서 쓰든지 변형해서 씁니다. 앞장은 제가 오늘 했던 일들을 꾸준히 씁니다. 그래서 영혼육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만의 양식인데 한 장입니다. 앞뒤로 한 장이니까 그거를 매일 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기 쉬운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써도 좋고 그만큼 간절함 쓰시면 됩니다. 자, 10번, 20번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의무주의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쓰십시오. 한 번만 쓰시고 하도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매일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는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본성대로 살았다는 것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작은 성공, 큰 성공 다 있지만은 다 성공입니다. 살아가는 게 자체가 성공인데 그거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자, 정리정돈 하는 거, 아침에 이부자리 개는 거 성공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성공들을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기록해도 좋습니다. 저는 성공 일기라는 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써요. 자, 누구한테 감사 인사를 했다.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5km 이상 뛰었다. 성공입니다. 자, 오늘 내가 다이어트 목표가 있었는데 반 공기를 덜어냈다. 성공입니다. 자, 오늘 내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성공입니다. 청소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정거장 내려서 걸었다. 성공입니다.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내려놓았다. 성공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실패 경험만 잔뜩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공했던 경험을 말해보라고 하면 얘기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패했던 부정적인 경험 말하라고 하면 100가지도 다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이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했던 경험으로 치환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점점 희석시키고, 그리고 내 내면에 성공했던 경험들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매일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겁니다. 감사하는 일기 쓰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감사 표현하고 고마워하고 기부하고 절약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그렇죠?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잊고 지나갔던 것들을 꺼내서 써보십시오. 생각보다는 써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은 1초 만에 다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써보면은 여러분이 뇌가 기억합니다. 아, 이게 성공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소중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 나와서 출근할 때 집 앞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깨끗합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누가 일어나서 경비원 아저씨나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집이 깨끗한 이유는 여러분이 출근했을 때 누군가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기본적인 감사, 고마워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내면은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냥 그게 기본입니까? 그냥 당연한 겁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운동은 필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30대 때까지는 운동을 안 했습니다. 운동 몇 년 동안 운동 선수로서 생활한 경우 빼고는 규칙적으로 운동한 경험은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회사에서 행사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축구도 하고 운동도 했지만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만의 운동 루틴을 짜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이 운동하지 않고는 우리 내면과 신체,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깨닫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제가 5권 사서 읽고 있고, 운동하는 뇌 이런 것들 관련된 키워드 검색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저는 최소 5권 이상 사서 무조건 읽습니다. 자, 운동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땀 흘리면은 생각이 복잡하다고요? 불면증 겪고 계시다고요? 제가 보증합니다. 땀 흘리는 운동 계속 하십시오. 점차 해소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신, 신체 다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비대해져 가고 있는지, 건강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정신 상태 정말 부정적이지 않는지, 그리고 안개가 낀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물론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의 문제입니다. 신체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뛰고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대부분의 모든 문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한들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삶으로 갈 것인데,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또 고생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진정 원하는 삶을 얻었다 칩시다. 근데 건강이, 정신이, 여러분 신체가 명료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평생을 바쳐서 읽어왔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편하고 1편, 2편 나눠서 내용을 공유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2025년도 패럴 라이프 삶을 위해서 같이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